네, 3부에서는 백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줄기로 좀 점검할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상 반응 사례들이 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 실상이 정확히 뭔지 좀 점검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면 백신 복제길이 열리는 거냐? 이게 좀 더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문제 이분 연결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대응 추진단의 조은희 접종 후 관리반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장님. 일단 이 바이든 대통령 발언부터 좀 일단 좀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해서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 백신, 그러니까 복제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네, 아마 세계적인 백신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예, 이렇게 아마 취재권 문제를 검토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또한 음,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아마 다만 특히 이게 이제 기술 공개 범위 즉 생산 특허 각종 세부 공정이라든가 또 관련된 영업 비밀 예, 또 상품권 면제 등에 대한 중요한 논제가 있어서 예, 아마 이거는 또 관련 부처들 이런 거를 아마 검토해서 음.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이 근데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또 독일은 또 뭔가 이거 면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네. 이게 좀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 재산권은 이제 전 인류를 좋긴 하지만은 예, 아마 개발을 하기 위한 또 회사는 또 사실은 이득이 나야지만 또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그렇죠. 개발해놓고 직접 그런 지배권을 갖다가 또 나중에 같이 공용 쓰자고 하면 예, 아마 개발의 의지가 꺾어지니까 아마 음, 그걸 양날의 칼을 아마 이제 굉장히 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음,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이고 예. 일단은 백신이 가장 희망적인 하나의 전략적인 또 문제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그래서 신중히 좀 검토해서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것으로 좀 많이 반장님, 듭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네. 쉽게 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미국 소속 제약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만들어낸. 네, 근데 네. 그럼 미국 소속 그 제약사한테 미국 행정부가 야 공개해라고 하면 네. 공개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경우가 굉장히 없는 사안이었지 예, 않습니까? 예, 아마 예. 새로운 이제 국제기구라든가 아마 전 국가가 그리고 기업이 이렇게 같이 아마 이게 서로 합의를 좀 봐야 이게 되는 합의를 문제다. 봐야 되는 문제인 거고 갈 길이 아마 이거는 멀군요, 그러면 이게. 일단은 현재로서는 지금 큰 하도만 던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어떻게 합의가 잘 정리되는 때에 따라서 좀 그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 아니 그 제약사 입장에서는 맨입으로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뭐 미국 정부가 돼도 어디가 되든지 간에 뭔가가 좀 그 반대 국부가 같이 제시가 돼야만 이게 합의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합의할 때 이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보상을 그 제약사에 또 얼마만큼 해주는 음, 것인지 아마 음. 그런 게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게 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네, 그다음에 네, 아마 이게 네, 네. 그리고 또 이거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저도 뭐 질문드리기 워낙 한계가 있는데 지금 백신 종류가 뭐 RNA 백신 있고 또 다른 백신 있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지적권 면제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대상이 RNA 백신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원장님? 네,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서요. 아마 예. 저희 관련 부처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음. WTO라든가 아니면 이제 WHO 또 미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음. 한 번쯤 다시 정확하게 되면은 음. 다시 알려드릴 예정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럼 이것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적권 면제가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네. 우리나라 제약사는 바로 복제 백신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재권이
허가된데도 그게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세부 공정을 얼마만큼 얼마나 공개할 것이니, 디테일한 내용까지 그렇습니다. 공개하느냐. 영업비 맞습니다. 그게 따라서 이게 빠른 시간이 될 것이냐 아니면 또 시간이 걸릴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큰 하루 만든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확인한 다음에 일단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 현재 지금 이 단계에서는 뭐 이게 바로 복제 이제 시작이 돼서 무한정 백신 공급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지금 멀어도 한참 먼 얘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아직 그 세부적인 건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세부적인 걸 따라서 그 일정이라든가 어느 정도를 추산이고 현재는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이제 가문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 알려드릴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최종적으로 립 서비스로 끝나는 일만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어요. 지금 이상 반응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보도도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상 반응 신고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가 아마 2월 26일부터 이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했고요. 아마 첫 일주 때는 아마 1.8%였습니다. 접종 대비 아마 그 이상 반응 신고가. 근데 이제 현재 4월 26일에서 30일 한 9주차까지 가면서 계속 감소하다가 현재는 0.5% 정도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네. 숫자는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예, 접종자 수 대비 이상 반응 신고가 일단은 많이 감소는 하였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 한 건이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지금 사망이 일단 73건, 아나필락시스가 173건, 급성 마비, 경련, 뇌증 및 뇌염과 같은 주요 이상 반응이 292건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던데 일단 이 수치는 맞습니까? 네, 주요 이상 반응이 아마 292명 중에는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이 사례에 대해서 아까 뭐 신경계 질환도 있고요. 아마 여기에는 또 중증으로 올라 기저 질환에 중환자실을 가거나 응급실을 이용하시거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뭐 신경계 질환이 292명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일단 지금 이거는 이제 의심 신고 건수고 결국 이게 그렇습니다. 백신 때문이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밝혀지느냐가 결국은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사망 의심 건수로 이제 의심 사망 건수로 이제 보고됐던 73건 가운데 혹시라도 인과성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73건은 했지만 제가 심의한 거는 65건이고요. 아마 이번 주에도 오늘 금요일 날마다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해서 지금 아마 그 추가적으로 안 하신 부분은 아마 계속 심의를 들어갈 거고 25건 중에 이제 사망 건에 대해서는 이게 폐혈증이라든가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그다음에 이제 흡입성 폐렴 등 사실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이제 원래 이게 기저질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한 65% 정도 이상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또 어떤 경우는 부검을 해야지 조금 명확하게 알 수도 있는데 또 부검을 원래 이제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부검을 거부하시고 이런 분들이셔가지고 현재 저희가 이제 인과성을 사망하신 분 중에는 저희가 이제 확인하려고 이제 아직 확인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인과성이 규명된 없습니다. 경우는 한 건도 없고 그러면 좀 의심은 되지만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최종 판정을 미루고 있는 건은 있습니까 혹시 사망 건수 중에서? 네, 보류건이 있는데요. 아마 그게 부검을 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할 때 저희 그 의무 기록에서 여러 가지 보충되는 자료가 부족해서 그거를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요청한 건이 아직 그 65건 중에 2건이 보류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더 필요한 근거 자료 요청한 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니까 중증 의심 사례 가운데 그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된 건이 2건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사례였어요? 네, 이거는 그 한 건은 아마 발열로 인해서 경련이 일어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원래 보통은 해열 진통제를 드셔도 되는데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게 고열이 이제 조정이 안 돼서 이제 그러면은 경련이
열영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예. 그 건은 일단 인정이 되었고요. 예. 또 한 거는 아마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혈전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유럽에서 지금이나 미국에서 일하는 그 혈전증 일반적 혈전증이 아니고 네. 혈소판이 감소된 아주 보통은 이 혈전증이 생기면 혈소판이 좀 증가하거나 보통이거든요. 근데 예. 이거는 상반되게 혈전 그 혈소판은 감소했는데 일단 혈전이 생겨가지고 아마 이런 혈전증이 문제인데 아마 이분은 혈소판은 정상입니다. 유럽에서 많이 혈전증은 아닌데 워낙 젊으신 분이고 특히 여성이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분은 남성이고 예. 그래서 그 또 독특하게 이제 내 정맥동에 혈전이 생겨서 그래도 혹시나 이게 근데 유전적 기질이라든가 다른 원인을 못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은 유럽에서 말하는 혈전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이거는 좀 밝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 심의위원님들이 이분은 어차피 저희가 인과성 연관을 조금 인정을 해준 케이스. 그래서 그 두 케이스가 아마 현재까지는 중증에서 지금 판정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모든 사례는 다 여기서 검토할 수가 없으니까 언론 보도가 좀 많이 집중되는 사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간호조무사분 같은 경우 사지마비 증세를 보인 케이스가 있고, 네. 그다음에 경찰관분이 지금 뇌출혈 증상을 보인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당국에서는? 그 앞에서 말씀하신 사례가 아까 보류하시는 사례 중에 한 분이시고요. 예. 아마 첫 번째 저희가 심의할 때 아무래도 뭐 그 사회적 이슈보다는 아마 저희 여기에서는 100% 전문가분들이 이걸 심의하시는데 그렇죠. 근거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시면 계속 자료를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계속 요청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분도 지금 사례에서 이제 특히 말씀했던 급성 파송성 뇌척수염 같은 경우는 일반 진단이 아니라 MRI 영상학 소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좀 이어졌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아마 그 두 번째 사례는 아직 저희가 지자체에서 심의해서 아마 거기서 1차적으로 심의하면서 저희 중앙에 다시 비해 조사반에 아직 의뢰를 했으면 오늘 만약에 그게 저도 지금 안건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오늘 왔으면 오늘 아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은 거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현직 경찰관 한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일반 국민들의 어떤 그 이상 반응 어떤 신고 건수보다 경찰이 유독 높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느낌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신고할 때 직업군을 따지지는 않는 거고요. 예. 예. 주위에서 아마 그 경찰분들도 아까 약간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일반 증상 반응이 좀 많습니다. 저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지만 특히 접종하고 접종 부위에 뭐 발열이나 통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발열, 뭐 근육통, 오한에 대한 전신 반응이 그 1차 접종 때는 조금 외국 사례를 보면 조금 많다고 돼 있고요. 단 두 번째 맞을 때는 그게 떨어집니다. 근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런 일반 증상이 낮다가 또 두 번째 맞을 때는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히 젊은 층이 보시면 어저께도 제가 발표했지만 젊은 층이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아마 굉장히 지금 활성하시고 또 젊은 그룹이 많기 때문에 아마 주위에서 굉장히 그 근육통이나 오한이나 몸살을 많이 알으시니까 오히려 아마 젊은 층에서 그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어저께도 보시면 저희가 젊은 그룹 한 40대 이하가 훨씬 많은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그게 아마 대부분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었고 되게 힘드시니까 다 병원 가서 아마 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래서. 네. 근데 이 경찰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무래도 경찰 같은 경우는 밤샘 근무라든지 불규칙한 근무라든지 또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고 혹시 이런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몸 상태가 저희들 할 때 급성 감염이 있는 때는 일단은 접종을 연기하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진할 때 일단 이게 접종 일정을 이제 연기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근데 그런 상태에서 급성 감염이 없으면 접종하지 말라는 또 저희가
국제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마지막으로 이 점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일전에 한번 잠깐 이 문제를 짚기는 했는데 이상 반응이 나타나거나 중증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의료기관에 처치를 받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문제는 지금 그 국가에서는 백신과의 인과성이 입증이 돼야만이 그다음에 보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좀 약간 좀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일단 반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뭐 WHO에서 한번 조사를 했지만 아마 2020년에 전 세계적 보상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가 25개국이고요. 네. 아마 비슷하게 접종의 보상은 아마 인가성을 일단 입증한 사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랑 해서 인가성 밝힌 뒤에 이제 저희들이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인분만 또 신청하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금 30만 원,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30만 원을 배제하고 얼마든지 그 금액에 무관하게 신청을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예상치 못하게 취하다가 이제 조금 아까 중증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많은 금액이 드니까 이 인가성 밝히기 전에 이제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보건복지부에 이제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지원 대책, 뭐 긴급 복지비라든가 재난적 의료비를 대상자를 조금 이제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담당관을 좀 선정해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좀 지원할 수 케이스 있으면, 살펴서 예, 위원회에서 꼭 예, 인과성 확인이 안 되더라도 먼저 지원할 수 있게 조금 한다 이런 선택을 할 말씀인 수 있는 거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대응 추진단의 조은희 접종후 관리 반장이었습니다.